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는 꿈의 집 TV입니다. 오늘은 복층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그 복층을 로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복층에서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는 사실 복층 잘 안 나오는데요. 신축 빌라나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복층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가끔 신축 빌라 현장에 가보면 우리는 합법 복층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가 합법 복층이면 나머지는 다 불법 복층이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이분들이 다락 혹은 다락방 복층하고 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우리는 합법 복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이 얘기하는 합법 복층, 일반 복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락 복층도 준공허가 나고 사용 승인이 나니까 다락 복층을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법 복층이라고 얘기하는 그냥 일반 복층이 되려면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아래층과 위에층의 높이가 같아요. 내부 계단을 이용해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래층의 높이하고 위에층의 높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층도 높이가 같고요. 그래서 신축 빌라들이 보통 높이가 한 2.5m 언저리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그렇게 높이를 하는데요. 위층과 아래층이 높이가 똑같다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전용 면적이 등기부 등본에 아래층 전용 면적, 위에층 전용 면적이 다 기재가 돼요. 그래서 전용 면적이 똑같이 기재가 된다 그러면은 다락 복층이 아닌 일반 복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하시는 분들이 다락 복층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법 복층입니다 그러는데 그냥 일반 복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다락 복층으로 가기 전에 이런 복층들은 사실 좀 귀해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상적인 도면이 그려질 만한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사실은 이런 복층들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땅 모양이 폭이 좁고 길이가 길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도면이 안 나오고 아래층에는 방 하나, 거실, 주방,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 배치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층에 방 2개, 화장실 하나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경우는 신축 빌라에서 뒷집의 정북방 뒷집의 일조권 때문에 보통 이제 4층, 5층이 깎여서 올라가요. 그래서 3층은 정상적인 구조의 집이 나오는데 4층 올라가서 정상적인 구조의 집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에 가끔 이렇게 복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건축주들이 경제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은 한 층 한 층을 분양을 하면 각 층의 분양가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두 집을 합쳐가지고 한 집으로 만들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두 집 값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경제성이 좀 떨어져서 사실은 잘 안 지어요. 이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합법 복층이라고 꼭 강조하는 일반 복층은 아주 일부러 짓는 경우는 앞서 얘기한 대로 땅 모양이 협소한 땅 모양을 활용하기 위해서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일조권 때문에 깎여서 올라가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짓는다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사실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는
다락복층인데요. 다락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주거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락복층은 아까 전용 면적 말씀을 드렸는데, 다락복층은 아래층, 사람이 주거하는 면적만 전용 면적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돼요. 그리고 내부 계단을 통해서 그 다락으로 올라가면 다락의 모양이 이렇게 그 약간 삿갓 스타일이 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그 다락의 기준이 있는데요. 다락의 기준이 있는데 가운데가 1.8m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건축법으로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 벽면이 1.5m를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삿갓 모양의 다락방 혹은 다락의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그러면 불법 복층이 이쯤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락은 주거 공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짐이라든가 뭐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난방 시설을 한다거나 뭐 화장실을 놓는다거나 또는 그 조리를 하기 위해서 싱크대를 설치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게 그 불법 시설이 되면서 불법 복층이 되는 거죠. 가끔 건축주들이 이런 건축주들이 있어요. 좀 이 집을 빨리 분양을 하기 위해서 준공을 받기 전에 그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통하는 그 통로 부분을 막아놔요. 막아놓고 그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막으면서 거기에 이제 그런 시설들을 하는 거죠. 이런 주방 시설이라든가 뭐 난방 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막아 놓은 다음에 준공이 끝난 다음에 그 막은 부분을 트고 거기다가 계단을 설치를 해가지고 빨리 분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불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합법 복층, 불법 복층을 굳이 구분하자면 앞서 얘기한 일반 복층하고 다락 복층은 어차피 그 사용 승인을 받고 준공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불법 복층이 아니에요. 다 합법 복층이에요. 그런데 그 다락 복층에다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뭐 난방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하는 순간서부터 불법 복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층과 관련해서 뭐 또 부연하고 싶은 얘기는 최근 들어서 이제 프라자 상가를 새로 오픈을 하거나 아니면은 최근 새로운 그 투자 트렌드로 떠오르는 지식산업센터라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과거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실형, 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하나는 이제 제조형, 공장형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가 고가 평균 한 4m 이상씩 돼요. 그리고 특히나 그 공장형 지식산업센터 같은 데는 그 5톤 차 정도까지가 이렇게 내 공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최근에는 이렇게 설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공장이 뭐 7층에 있든 8층에 있든 10층에 있든 차가 이렇게 자주식으로 올라와서 공장 안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차에 실려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리려면 호이스트라 그러죠. 이렇게 도로래가 달려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설을 해서 이제 그 차에 있는 물건을 실어내려고는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지식산업센터가 고가 다 높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든 제조형 지식산업센터든 혹시라도 그 분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복층을 꾸밀 수 있다라고 슬쩍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세심하게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복층을 꾸미는 것 자체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빨리 하기 위해서 복층을 꾸밀 수 있다라는 그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라도 복층을 꾸미게 되면, 불법으로 복층을 꾸미게 되면 처음에는 그걸 다시 원상복구하라는 원상복구 명령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이행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특히나 고가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들어가실 때 그 복층을 꾸밀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한번은 따져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층에 관한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눴어요. 합법 복층과 합법 복층에서 불법 복층이 되는 그 기준을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